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요. 매일경제신문에 롯데마트 한국형 홈디포 만든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롯데마트가 서울 중계점에 파일럿 매장으로 오픈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건축, 내장재, 조명, 페인트 등 집단장 필요한 전 제품을 갖추고 상담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까지 수술보수 서비스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인테리어 시장은 42조 원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잠깐 제가 같이 한번 여러모로 생각할 거는 앞으로 이 홈 인테리어 시장, 홈 인테리어 시장이 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가 일단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서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서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느는데 밖에는 못 나가고 하니까 집 안에다가 우리가 베란다에 정원을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집을 어쨌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집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꾸미고 싶고 더 이쁘게 하고 살고 싶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집에 그리고 많이 있다 보면 평소에는 낮에는 집에 없으니까 필요 없는 커튼이나 이런 거 햇빛을 가리고 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노동시간이 줄기 시작하면서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코로나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최근에 재택근무하는 이런 문화도 또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계속 병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대학이든 청소년들이든 원격 교육이 병행이 된다면 집에서 어쨌든 카메라 켜놓고 하는 경우가 많으면 집을 또 꾸며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인 가구 증가죠.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쪽에서 1인 가구 증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SNS 많이 하잖아요. 젊은 층들 SNS 자랑질. 그래서 요즘 오늘의 집 같은 이런 플랫폼에 보면 자기 집 꾸며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 SNS가 또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DIY 제품들이나 그 다음에 생활 소품이나 이런 게 가격이 어쨌든 계속 저렴해지고 있다는 거,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참 중요한 또 이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집을 꾸미는 어떤 도구나 이런 거 아니면 가구도 그렇고 이걸 이동을 시킬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운반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SUV가 많이 없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나 이런 게 또 있어요. 주택을 수리하는 사람이면 사다리도 사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려면 차가 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케아가 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SUV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차에다 싣고 이동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운반비를 직접 내가 못하면 운반을 직접 못하면 운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운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SUV 대중화가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SUV 대중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하나는 이게 경기가 사실 좋아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물론 경기가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집을 더 꾸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장기 불황이죠. 장기 불황,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보다 수리할 일이 있으면 맡기는 것보다 DIY를 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계속 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가 수리할 것도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홈 인테리어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는 있죠. 이제 대신에 이제 또 이제 이거는 기회죠. 기회라고 보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하나는 또 한국은 이제 아파트가 어쨌든 많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가 많아서 외국처럼 주택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꾸미고 하는 게 이렇게 시장이 많이 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계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으면 경기가 또 정말 안 좋으면 사실은 꾸밀 것도 안 꾸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고쳐야 될 것도 안 고치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어려워지면 아예 고치질 않습니다. 고쳐야죠. 대신에 이제
또 하나 기회를 또 다른 걸 하나만 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문화에서 아파트를 이제 도심에서 우리가 살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지금 보시면 도심이 제일 서울이 제일 심각하죠. 경기도 서울이. 그러니까 밀집된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교외가로 주택이 계속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자들은 교외에 있는 주택을 사니까 그쪽은 부동산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근데 뭐 뉴욕이나 맨하탄 이런 데는 지금 공실이 엄청 많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면 교외로 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아파트가 뭐 엄청 오르고 있지만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우리도 하나의 추세가 돼버리면 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홈디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또 은퇴하신 시니어들, 은퇴한 시니어들이 그 귀농하거나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후 아파트,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개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주택들의 어떤 수요, 개보수 수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퓨처 마킹 할 때는 반드시 좋은 미래도 봐야 되겠지만 또 어떤 한계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확실히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품도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그리고 누구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키트형으로 나온다면 좋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인터넷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집에서 하는 거를 보여주고 내가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워낙 또 많다는 것도, 컨텐츠가 많아지면 어쨌든 그 잘 못하는 사람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나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 컨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누구나 그냥 키면은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들어가면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누구나 다 이거를 이제 즐기는 또 시대가 온 것처럼, 그래서 인터넷의 컨텐츠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텐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클 거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좀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데마트가 뭐 이런저런 서비스를 지금 뭐 상품도 팔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일단 저 위에 잠깐 요것만 볼게요. 홈센터는 주거 공간을 스스로 꾸밀 수 있는 소재나 도구를 파는 매장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홈디포가 있고 영국에는 B&Q가 있고 일본에도 가면 그 제가 알기로는 홈센터인가 이름이 있는데, 일본도 제가 일본에 이제 2002년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2002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주말에 한 번씩 이런 데 가보면 장사가 정말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 보고 놀랬거든요. 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사가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꾸미고, 그다음에 꽃 이렇게 꽃 모종 이런 것 가면 다 팔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그 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그렇게 뭐 고층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집을 꾸미고 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장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직접 이제 DIY로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은 1인 가구도 우리보다 많이 있었고, 어쨌든 2002년에 이미 이런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도 여러분 원래 아마 이 시장을 보고,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고 2005년에 그 영국의 B&Q를 롯데가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B&Q를 원래 롯데마트에서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2007년에 철수를 했죠.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타이밍이 너무 일렀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케아도 일본에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성공한 거지, 얘들이 90년대인가 80년대 일본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적절한 딱 타이밍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타이밍이라는 게 1인 가구도 어느 정도 수가 딱 비중이 오고, 그리고 뭐 SUV 시대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경제적인 우리 수준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다 보면서 애들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딱 들어오자마자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 이제 비즈니스는 역시 타이밍이다. 비즈니스는 타이밍. 근데 이제 지금 이 홈 인테리어 시장은 아마 타이밍이 이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얼마나 갈 거냐, 한국 시장이 진짜 얼마나 클 거냐는 조금 또 지켜봐야 되겠죠. 한국 시장의 또 특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개점이, 그러니까 중개점에 오픈한 이유가 이제 여기 보면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앞으로 개보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파일럿을 한 이유가 이제 주변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때도 분명히 뭐 아무데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상권에 있는 마트에다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팩트 데이터를 보라고 했는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면 올해 11월까지 롯데마트 인테리어 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11.4% 증가했고 중개점은 이보다 7% 높은 18.4%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추가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팀장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 생활을 돕는다는 할인점의 본질을 홈 인테리어 시장에 적용하고 싶다. 근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다른 그 퓨처 마킹 다른 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어쨌든 식품 쪽이 또 식품이나 패션이 지금 계속 하락세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좀 다른 거 그러니까 비식품 쪽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금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식품 쪽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홈 인테리어 시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마트도 그렇고 확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시장을 보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이 되겠다 싶으면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롯데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거. 2005년에 들어왔다가 2007년에 결국은 2년 만에 철수를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 뭐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좋은 기회이긴 하죠. 근데 또 변하지 않는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또 변하지 않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또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또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유진그룹이라는 회사가 유진 그 홈데이라는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이걸 몇 년 전에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또 이게 오는구나. 다시 시장이 다시 클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적자에 또 적자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완전 자본 상승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이유가 뭔지는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회사가 운영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져서 마케팅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홈데이가 지금 이렇게 좀 어렵다는 걸 보면 또 롯데가 하는 사업이 또 분명히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를 다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한계를 어떻게 잘 돌파할 건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러니까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요걸 깨볼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나 뭐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분명히 또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부분에서 또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퓨처 마킹은 위기와 기회를 다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퓨처 마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